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자, 이 뭐 카타르 월드컵 축구 대회, 우리나라가 뭐 8강을 생각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욕심이죠. 우리가 브라질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도 한 골 넣은 것이 아주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잘했고요. 벤투 감독 정말 최고의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4년 후, 그러니까 2026년 23회 월드컵은 다다시피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립니다. 벤투 감독이 이제 좀 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기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의 감독은 누가 될 것이냐, 이것이 최대 관심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8강에 오른 팀을 보면은 역시 이름 있는 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브라질, 크로아티아, 또 이제 프랑스, 잉글랜드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차기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 감독은 과연 어떤 사람이 좋을까? 뿐만 아니라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여러 가지 축구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조선 전 편집국장 김희진 국장을 전화 연결해서 여러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화가 가고 있는. 아이고, 김희진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축구 잘했죠? 잘했는데 참 아쉽죠. 아쉽죠. 설마 하고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역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고, 예, 브라질 축구 뭐 말 그대로 정말 세계 최정상이었고, 네,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수비수 김민재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 참 안타깝죠. 네, 네. 속수무책이었고, 그럼요. 이탈리아 리그에서 참 잘하는 선수들 많이 봤는데 네, 브라질 선수처럼 이렇게 11명의 선수들이 다 잘하는 팀은 보지 못했다. 뭐 완패를 인정했습니다만 다음 월드컵을 위해서 참 준비해야 될 게 많다라고 자책을 하더군요. 맞죠. 뭐 김희진 국장은 뭐 스포츠조선에 이제 편집국장도 했고 오랫동안 또 체육기자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축구 담당을 오래 하셨는데 이번에 벤투 감독의 리더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경기력이라 어떻게 보셨어요? 뭐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당초 목표인 16강을 달성했고 16강 예. 잘 아시다시피 예. 16강에 진출한 16개 팀 중에 해외파 감독이 맞아요. 16강에 진출한 팀이 한국이 유일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뭐 성공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네. 이번 대회 이제 4경기에서 1승 1무 2패 5득점 8실점을 기록하면서 이제 네. 16강전을 마지막으로 우리 선수단의 경기를 전부 마쳤는데 네네. 뭐 나름대로 우리 한국 축구의 공격력 4경기에서 네. 5득점이면 네. 한 골이 조금 넘는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경기. 가지고는 못 이기죠. 네네. 그렇죠. 예. 우리가 결국 이제 8실점을 하면서 한 경기에 평균 2실점을 했는데 네네. 선제골을 내주고 난 뒤에 역전할 수 있는 힘은 없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5득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앞으로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보다 선전하기 위해서는 실점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 같은 경우 본다면은 이번 경우에 뭐 6실점 5득점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게 적은데 예.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독일이나 스페인의 선제골을 내주고도 역전승하는 그런 저력을 발휘했거든요. 그래 2대1로 결국 잡았죠. 그 예. 밑바탕에는 수비력이 바탕이 됐다고 볼 수밖에 네네. 없고 네. 앞으로 한국 축구 공격력도 물론 배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정말 김민재 선수와 같은 이 짠물 수비를 펼치는 선수를 어떻게 육성하느냐가 네. 한국 축구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도 뭐 본인도 이제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뭐 벤투 감독도 16강까지 진출시켰기 때문에 이제 빅리그로 가지 않겠어요? 차기 우리 월드컵 대표팀 이제 뭐 차기 23회 월드컵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번 월드컵 내내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제 우리도 뭐 월드컵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 그럼요. 네. 또 4강까지 진출했었고 네. 지금 2002년 그 월드컵 4강 멤버들이 대부분 K리그에서 주요하게 그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도 이제는 국내파
지도자를 좀 더 길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지도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이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고 네, 그런 게 좀 또 있죠. 우리 축구가 이제 좀 글로벌화돼서 네, 해외파 선수들도 많고 네, 또 요즘 뭐 정보 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의 음, 많은 음, 정보를 구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월드컵 출전 경력이 있는 특히 네, 2002년 때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네, 그 멤버들 중에서 좀 지도자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뭐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네, 이 한 번 실패했다고 그 감독을 버릴 것이 아니라 네, 사실 실패했을 때 더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네, 뭐 넘어지지 않으면 일어서는 방법을 모르는데 네, 여러 번 쓰러져 봤던 홍명보 같은 감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저 음, 개인적으로는 뭐 박항서 감독도 비록 뭐 후진 축구이긴 하지만 베트남에 가서 좋은 경력을 쌓고 네, 네, 또 뭐 신태용 감독 이런 우리 국내 지도자들로 이제 좀 축구를 다시 한번 추스려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저는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정몽준 회장, 정몽규 회장 이 현대그룹에서 축구 그 협회를 음, 꾸려나가는 게 한 30년 됐는데 네, 이제는 좀 분위기를 좀 일신해서 그래요, 예. 지금까지와는 다른 스타일의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아유, 뭐 김희준 국장, 뭐 언론에도 당연히 저도 홍명보 감독 그리고 전비 형제를 갖다 또 우승으로 이끌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뭐 월드컵 출전 경력도 아, 그럼요. 여러 번 있고 또 해외 진출해서 또 한 적도 있고 아, 또 그럼요. 해외 나가서 또 지도자 경력을 쌓았고 그렇죠. 그런 감독들에게 정말 이제 스타 감독으로서의 어떤 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축구는 결국 남미와 유럽으로 양분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도 남미와 유럽 축구를 배우지 않고는 이 한국 축구가 글로벌화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네, 저는 뭐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일본 육으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아시아 축구 맹주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왔었는데 한때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그 한국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한일 정기전에 굉장히 그 목숨을 걸었죠. 그렇죠. 그런 적 있죠. 솔직히 말해서 예, 조금 그 일본을 한 수 낮게 보면서 한일 예, 정기전이 별로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한국 축구에 굉장히 애걸 복구를 하면서 한일 정기전을 원했었는데 어느 음, 때부터 일본이 한일 정기전 우리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 남미 쪽으로 남미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예, 조류가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일본 축구가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일본 선수단 26명 중에 21명이 해외파 선수들이에요. 네, 네, 맞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 겨우 이제 예, 8명인데 예, 일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손흥민 같이 걸출한 선수는 없지만 네, 손흥민 축구를 잘 아는 21명의 해외파가 있다. 예,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고 우리도 음, 이번에 뭐 조일성 선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좋은 음, 기량을 발휘했습니다만 해외 진출의 기회가 온다면 예. 다소 실익이 없더라도 다시 말해서 연봉이 좀 적더라도 네. 해외에 가서 경험을 쌓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좋은 얘기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해외 나가서 말이죠. 결국 예, 아직은 그 우리 그 아시아 축구가 변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강에 오른 8팀 모두가 유럽 6팀, 남미 2팀에 이를 정도로 이 남미와 유럽으로 세계 축구가 양분되고 있는데 아직 아시아 축구에서 네, 우리가 호령해가지고는 세계 무대를 정복하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음, 유학 보내야죠. 그렇죠. 아주 그 좋은 김희진 국장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16강 오른 팀을 보면은 우리나라만 해외파고 다 자국 감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걸 보면은 홍명보 우리 지금 정부 현대의 감독이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회 때 동메달을 따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 감독을 오래 하다 보면은 네, 정말 잘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데 실패할 수도 있는데 네. 이 넘어져 보지 않은 자 일어나는 방법을 그런 발견할 말 수 있는 있죠. 기회가 예, 없잖아요. 예, 졌을 때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실패한 감독을 예, 예, 저 친구는 실패한 감독이야라고 해서 이 낙점 찍을 게 아니라 네. 기회를 여러 번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마 듭니다. 축구협회가 이제 그 고민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미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2018년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에서 금메달 일고 있는 김학범 감독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감독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축구협회가 차기 감독을 어떻게 이 결정할런지 이것은 뭐 물론 뭐 축구협회가 여러 가지
그렇죠. 가지고 예,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이 현대의 그 월드컵은 네. 사실 축구가 이 단순한 한 종목의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가 들들썩하는 아, 그럼요, 정도고 그럼요. 예, 예, 그렇다고 예, 본다면 정말 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생각해볼 문제인데 예, 이 월드컵은 월드컵 예, 경험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생소한 대회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감독을 지냈던 우리 이해택 감독이 그렇죠. 이혜택 감독. 예, 예. 이탈리아 월드컵을 치르고 난 뒤에 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하고 한 얘기 중에 네, 정말 월드컵이 뭔지를 모르고 월드컵 감독을 맡았는데 네. 세 경기를 하는 동안 벤치에 앉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맞아. 그거는 90년 이제 이탈리아 월드컵에 월드컵. 대한 예, 감독이죠. 공포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월드컵이 뭐 세계를 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 좀 경험이 있는 선수로서도 경험이 있고 또 네, 지도자로서도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을 내보내야 이 월드컵에 대한 내공이 생기지. 네. 저는 뭐 김학범 감독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또 좋은 아, 지도자입니다만은 그럼요. 예. 그 그에 대해 맞는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소위 월드컵에 출전했던 그 선수 출신의 예. 지도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 예,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그 김희준 전 국장 같은 분들이 말이죠. 그런 거 좋은 의견을 주면은 축구협회에 많이 그 차제에 말이죠. 대한축구협회가 한번 공론화해서 네네 이제 앞으로 한국 축구가 또 어떻게 나갈 것인가, 네 4년 후에 그 북중미 월드컵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네. 하는 것을 이 전문가들 좀 토론회를 한번 해서 아, 그 좀 좋습니다. 총기를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그걸 한번 그 축구협회하고 제가 그거를 한번 그 토론회 그 네. 우리가 차기 월드컵 축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토론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예, 기회가 있으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 예, 거기서 이제 예, 그 공약수를 이렇게 예, 줄여서 예.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아, 해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김이 정말 다음 월드컵 때는 예, 우리가 1차전, 2차전 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예, 예선 마지막 경기는 좀 편안하게 우리가 상대를 고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경기는 뭐 그럭저럭 하는데 두 번째 경기에는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네, 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를 남겨놓고는 늘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 복잡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네. 이제 한국 축구도 월드컵을 10번 이상 출전을 하는데 그렇죠. 11번 조금 했죠, 이번에. 예. 그런 그 분위기에서는 탈출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본다면은 결국 음. 한 사람의 아이디어보다는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 방향 설정을 한번 해봤으면 아,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제가 하여튼 그 조만간 그 한국 축구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를 그 개최하는 거를 그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민중 국장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김민중 국장은 제가 2019년에 우리나라 스포츠가 1920년 그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4일에 그 이 배정호등학교에서 전 조선 야구 대회가 제1회 그 정우체전의 효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에 울산에서 103회 정우체전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2019년에 그 우리 한국 스포츠 100년의 여러 가지 토론회를 프레센터에서 제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김희정 국장이 이제 패널로 이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비록 그 8강에 진출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뭐 브라질이 어떤 팀입니까? 브라질은 뭐 솔직히 축구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22번 그 월드컵이 1932년에 시작해서 92년의 역사입니다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드컵에 그 진출한 국가가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5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이 그 22번째 월드컵입니다만은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나라는 8개국밖에 없습니다. 221개 회원국 가운데 그런 나라와 우리가 그 8강 진출을 놓고 우리가 아주 잘했죠. 우리가 1대4로 지긴 했지만 정말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하튼 우리나라 축구는 정말 이제는 세계를 향한 그런 아주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